요즘 코스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가깝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삼천당 제약 이슈 다뤄드릴게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네. 아는데 어떤 네. 이슈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사이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이게 3월 말부터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삼천원 대학이라는 곳이 올해 초만 해도 주가가 25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말부터 주가가 좀 무섭게 오르더니 이제 100만 원을 넘고 지난달 30일에 장중에 123만 3천 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당 100만 원이 넘어서면서 이제 황제주에 등극을 한 건데 시가총액도 대략 한 5조 원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5배 이상 불어나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뭐 에코프로도 밀어내고 알테오젠도 밀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주가가 이제 너무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장중 123만 원을 찍은 다음 날에 82만 원대로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70만 원대, 60만 원대로 이제 쭉쭉 떨어져서 어제 61만 8천 원까지 밀렸고요. 네. 오늘도 이제 시작가가 50만 1천 원이었고 그래도 이제 낙폭을 조금 회복해서 54만 원대까지 올랐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가총액도 4위로 내려앉은 상황인데 최근은 한 뭐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는 먹는 비만야 이 호재 때문이었던 거죠. 네, 예, 맞아요. 예. 이 삼천대약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익숙한 기억은 아닌데 이제 네. 안구 건조증이나 뭐 각막염 같은 이제 예, 안과용 예. 질환 치료제를 주로 만드는 이제 회사고요.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치료제 같이 이제 일반인들이 사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처방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지난 3월 19일에 이제 공시를 합니다. 경구용 인슐린 유럽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주주 서한을 보냈어요. 여기에 며칠 내로 회사 체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소식을 전하겠다. 라고 이제 운을 띄운 거잖아요. 네. 다들 기대하면서 이제 공시가 언제 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 30일 날 이 이제 기다리던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그 라이센스 계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미국 파트너사와 경구용 당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복제약을 미국에서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네. 내용이었는데 뭐 계약을 좀 뜯어보면 공시를 보면 어디랑 계약했는지는 비공개이고 사실 계약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평가는 계약 규모는 좀 기대 이하였고 수익 배분 구조도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마일스톤이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삼천당 제약이 90%, 파트너사가 10% 가져가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아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규모가 얼만데 고작 마일스톤이 1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네. 라는 이제 의문점이 좀 나왔고 근데 파트너사가 대체 어딘데 밝히질 않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비파만은 아니고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아닌가 보네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수익 배분이 이렇게 삼천당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거잖아요. 90% 그러니까 9대 1인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딱 들어서 알 수 있는 제약 회사, 그러니까 판매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혹시 작전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좀 증폭되기 시작했던 게 한 블로거의 글이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블로거의 글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이 삼천당 대학이 체결했던 여러 계약들이 여러 차례 정정 공시를 통해서 수정되다가 결국은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이 그랬어요. 삼천원 대학이 200% 작전주다. 주가 조작 수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삼천원 대학이 과거 이 계약한 걸 보면 2021년에 중국 기업하고 경구용 인슐린 관련해서 막 2천억 정도 투자 협의를 발표를 했고 해외 백신 기업과도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백신 뭐 관련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투자 협의를 발표를 했었는데 각각 2024년, 2022년에 뭐 협의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최종 공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시했던 내용들이 좀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이번 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니겠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최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새 비만 치료제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제 네네. 주변에도 보면 이제 위고비 아니면 마운자르를 실제로 맞고 네. 정말 이제 치료가 필요한 비만 수준이 아니라 살짝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나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 네. 이래도 가서 이제 마운자를 맞거나 이제 위고비를 맞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면 덴마크의 다국적 제약회사죠. 노보노디스크. 이제 이 업체가 이제 독보적인 업체인데 이제 체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높여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GLP-1, 그러니까 이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인데 이 호르몬 연구에서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게 비만 치료제 위고비였고, 이 사실 이제 위고비 전에 당뇨병 치료제 이제 오젬픽이라는 이제 물질을 이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했는데 이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투약하면서 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네. 이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비만 치료에 특화해서 개발한 게 위고비였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위고비 출시되자마자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나 위고비 맞고 살 좀 뺐어. 뭐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위고비가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일라일리라는 제약회사도 주사제 형태의 비만약이 마운저를 출시를 했고 뭐 위고비나 마운저를 뭐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선택해서 만든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주사용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피하 지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네네. 불편하고 이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먹는 비만약에 대한 개발도 이제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먹는 비만약들이 좀 출시되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위고비 필이라고 이제 출시를 했고 일라일리는 파운데이오라는 이제 먹는 비만약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먹는 비만약이 주사제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뭔가 이제 그 좀 편리함에서도 좀 앞서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HK 이노엔 이런 데들이 이제 먹는 GLP-1 비만약 출시를 좀 준비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비만약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가장 시장이 큰 곳이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412억 달러.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비만약 시장의 90%를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뭐 이어서 브라질, 캐나다, 호주, 한국이 이제 그다음이고요. 뭐 스페인 이런 순서인데 이 상위 10개국의 시장 규모를 합해서 보면 한 460억 7,300만 달러. 하나로 하면 대략 한 69조 원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대응이 참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삼천단 제약 말인데요. 맞아요. 예. 이게 상장사인데 사실 IR이나 PR 쪽에서 대응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네, 이유가 일단은 이제 공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긴 했어요. 뭐 1,500억 원은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로 기술료일 뿐이고 실제 매출은 계약 기간이 10년 동안 한 1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 뭐 이 매출 순이익의 90%는 삼천당이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뭐 블로거가 제기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가 조작이네, 뭐 작전 주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지사항으로 홈페이지에 띄웠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다 사실 무근이고 이런 게시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이런 것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IMM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 제네릭 등록을 위해서는 이제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애널리스트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사실 확인이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뭐 구독자 그래봤자 한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블로거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게 이게 조금 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블로거가 이제 여기에 맞서서 얘기한 게 뭐 이런 글에 무너질 회사라면 그게 더 문제다. 신고하면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이 정도 덩치의 회사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나? 네. IR이라든가 PR도 사실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다분히 감정적인 이 내용의 공지를 올린 것 같고도 이제 주주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되긴 했죠. 네. 이게 한때 이제 시총 1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 네. 좀 그런 구멍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맞았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악재가 좀 여러 개 겹치는 분위기인데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1일에 영업실적 전망 공정공시 미이행
공시법인이라는 이제 뭐 명목으로 삼청장대학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원래는 사실 이제 실적 전망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제 뭐 에너지한테 먼저 실적에 대한 이제 잠정식을 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엉망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CJ가 한번 크게 그게 이슈가 돼서 뭐 그런 관행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실적 전망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공정 공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동시에 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도 자료로 배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주가가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 누구는 보도 자료를 먼저 알고 누구는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이제 지정 예고가 됐고 만약에 지정이 돼서 이제 벌점을 먹게 되면 최종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동안 거래가 중지가 되는 이제 그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삼천당 제약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실적 전체가 아니라 한 200여 개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아일리아라는 이제 제품의 이익 전망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 막 이런 이제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크레딧 디스카운트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도자료로 낼 거를 그냥 공정공시로 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의 이런 우려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변명이 불가능한 거죠. 네. 근데 또 이 대표가 보유지분을 블록딜로 네.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투자 심리를 얼게 만든 이슈가 네. 있었는데 그렇죠. 참 또 의아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우리가 상황에서. 예. 사실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한다, 어떤 예. 이유로든 매각한다라는 게 절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전인숙 대표가 증여세 등을 내야 되기 때문에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삼천장대학 주식 26만 5,700주를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 규모는 대략 한 1.13%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인 거거든요. 공시 당시에 이제 예상 거래 규모로는 한 2,500억 원 정도 됐던 건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제 뭐 주가 고점에 다가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자가 이렇게 블록딜로 팔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삐딱한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이 블록딜 계획을 철회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증여세를 언급했으니까 이게 승계 작업 중이구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삼천당 제약의 지배 구조를 보면 그 윤대인 회장이 소화라는 기업을 통해서 삼천당 제약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 소화라는 그 기업이 삼천당 제약의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일부 이제 윤대인 회장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죠. 이 윤대인 회장이라는 분은 사실 경영학 전공자예요. 네. 근데 이 집안이 이제 병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림대 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이런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한림대 의료원이라는 네네네. 이제 그 의료원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일송학원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일송학원이 윤덕선 명예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 분의 둘째 아들이 이제 윤대인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동성심병원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가 그 조선 삼천당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1986년에 이름을 삼천당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집안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집안이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관계사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서 이제 규모를 키웠죠. 네. 사세를 확장을 했고 그리고 2000년에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더 사세를 키운 이제 케이스인데 이 윤대인 회장께서 보면 이제 일남 일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딸인데 윤은화 씨고 둘째가 아들인데 윤희재 씨예요. 근데 지금 전인석 사장은 이 첫째인 윤은화 씨의 남편. 그러니까 윤대인 회장한테는 이제 사위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윤 회장이 보유 지분을 장녀 부부에게 이제 똑같이 3.41%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했으니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겠다고 한 건데 이 전인석 사장은 2018년부터 윤 회장하고 이제 공동 대표를 맡았고요. 2022년부터는 이제 단독 대표이사로 경영 총괄을 해왔는데. 지난해 이제 윤대인 회장으로서 지분을 증여를 받았고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블록딜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그러네요. 시점에서 예. 팔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고점이다라는 신호로 좀 읽히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좀 해명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연 듯한데 의혹이 해소가 됐나요? 오늘 주가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논란이 이어지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제 기자간담회 열어서 정면 돌파를 하자라고 이제 연 거인 건데 오히려 이제 의구심이 좀 커진 분위기예요. 일단 기술력 검증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형 단백질 약물을 이제 먹는 형태로 바꾸는 에스페스라는 기술하고 이제 먹는 비만약 그리고 먹는 인슐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임상 결과를 좀 알려달라, 결과를 좀 이제 공유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날 전 대표의 설명은 에스페스에 대해서는 특허 번호가 있고 네. 경구용 비만약 그리고 이제 인슐린은 제네릭 문구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FDA로부터 제네릭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이게 최종 확정됐는지 그리고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사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도 보면 뭐 경구용 인슐린 개발에 실패한 경우가 많고 이게 먹는 비만약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제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는 공개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참석한 기자들이 이거를 좀 공개해달라 그랬을 때 이제 전 대표는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만 밝히고 현장에서 공개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대표가 미국 FDA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서류를 좀 보여줬는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서류가 정식으로 FDA 신청 서류가 아니라 FDA 담당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왔었고 전 대표도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뭐 이게 사실 기술력이 없으면 아예 이 이메일도 오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은 했는데 그러면서도 허가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뭔가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나온 얘기들은 삼천당 제약이 과연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도 하기 쉽지 않은 그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능력이 과연 있겠냐라는 건데 삼천당 제약 직원이 한 42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연구개발 인력은 35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박사급 인력은 1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 금액도 계속 줄이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개발했다고 이제 물음표가 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삼천당 제약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등장해서 설명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기로는 석상제 디오스 파마라는 곳의 이제 대표라는 분인데 이게 경구용 위법에 관련된 지문이 계속 나오니까 전인석 대표는 이제 제가 설명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다른 분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이제 넘겼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이제 마이크를 넘겨받으면 저는 삼천당 제약에서 뭘 담당하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소개 없이 그냥 경구용 위고비, 그 경구용 인슐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특허 현황이라든가 뭐 임상 이제 진행 상황 그리고 사업 계획 현황 이런 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뭐 누구십니까? 뭐 이름하고 지택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쪽에서는 이제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삼천당 제약의 관계자로 표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뭐 이분은 테크니션이에요. 뭐 사업 개발 쪽의 전문가예요라고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디오스 파마라는 곳의 석상제 대표라고 알려진 거죠. 근데 사보고서상 보면 삼천당 제약의 임원 명단 이분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디오스 파마라는 데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무채열 혈당 측정기 사업을 할 때 이제 파트너사였던 건데 2018년에 경구용 인슐린하고 같이 이제 도입했던 그 무채열 혈당 측정기를 뭐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담회를 진행할 때 이렇게 관등 성명을 얘기하지 않고 설명을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나와서 쭉 하면서 이제 소속과 직함을 물어봤더니 그냥 자리를 대답하지 않고 뜨고 이런 것들도 이제 주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그러네요. 뭔가 시스템이 없다라는 그러면서 좀 의구심이 증폭된 계기가 또 된 거죠. 좀 그런데 이거 이제 바이오 투자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바이오의 햇빛 뜨나 바이오 주가들이 이제 같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같이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지금 GLP-1이라든가 뭐 경구용 인슐린, 뭐 글로벌 계약 이런 키워드로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이제 신약이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전에는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계약 확정 시에 밸류가 이제 재평가되는 이런 이 패턴을 보이는데 원래 사실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신약 개발해서 이게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임상 실험도 그렇고 승인도 그렇고 거쳐야 된 게 굉장히 단계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도 장기적인 안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좀 얘기해 보자면 바이오 투자할 때는 글로벌 빅파마가 선급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마일스톤 구조가 명확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상이라든가 효능 데이터를 공개를 할 때 학회 혹은 논문 이런 거 이제 약간 공신력 있는 수단을 통해 발표되는지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 사실 숫자가 없는 기술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거고 일정이 밀리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네.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정된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 거고요. 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분을 파는 행위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분을 오히려 늘리거나 하면 이건 진짜라고 봐도 되는 건데 네. 고점 근처에서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러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사실 내부자가 파는 회사는 외부 투자자들이 버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